안녕하세요, 스윙모드 조시입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또 백스윙 탑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리듬과 힘을 착각해서 뭔가 여기서 가속을 확 내버려요. 빨라지면 이론이란 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스윙은 순서예요. 이거를 가속의 구간을 갑자기 필요 없는 데서 확 줘버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힘은 분산돼요. 안녕하세요, 스윙모드 조시입니다. 저번 시간 여러분들 보셨죠? 어드레스와 테이크백.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또 백스윙 탑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저만의 방식, 그냥 저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를 먼저 깔고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때 무슨 느낌이다, 난 이런 느낌이다,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방법, 저만의 진짜 실제로 조시는 무슨 항상 느낌을 갖고 어떠한 항상 포인트를 갖고서 연습을 임하고 가르치는지, 저랑 똑같이 만드는 게 제 다 소원이에요. 다 그냥 똑같이 만들어 버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편하기 위해서, 보는 게 뭔가 아름다워야 돼. 그래야 제가 그 스윙을 봤을 때도 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단순히 딱 그거예요. 탑에서 올라갈 때 제가 늘 문제였던 거는 늘 왼팔의 타이트함이었어요. 뭐였냐면 올라갈 때 다 그렇잖아요. 왼팔 피세요, 왼팔 피세요 하다가 제가 진짜 너무 펴져가지고 손목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딱 백스윙 올라가서 이 딱 손등이 이렇게 평행, 이렇게 일자로 만들고 싶은데 왼팔은 딱 피고 있으니까는 이 돌리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뼈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습관이 뭐였냐면은 드라이버 칠 때 왼팔을 자꾸 피라고 해서 폈더니 왼손이 이렇게 꺾여지더라고요. 꺾여지니까 어떻게든 손을 돌려서 막 맞추긴 하는데 탄두가 엄청 떴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좀 늘다 보니까는 대충 맞추는 법은 또 배워요. 근데 탄두가 너무 뜨다 보니까 이게 하염없이 뜨고, 이게 아이언까지 가면서 7번 아이언이나 6번 아이언이나 5번 아이언 다 똑같이 나가요. 심지어 7번 아이언 더 나갈 때가 있어요. 저는 왼팔을 구부린 이유가 단순히 이 왼손등과 오른손에 이 받치는 걸 더 느끼기 위해서예요. 왼팔을 바꾸면서 손목이 탑에 올라갔을 때 너무 이렇게 보잉되는 것도 아니고, 이 꺾임이 많다라는 게 보잉이란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가 영상을 찍어보면 나는 이 느낌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럼 페이스가, 헤드가 이렇게 위로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이론이 뭐죠? 여기서 돌려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뭔가 딱 와서 여기서 힘을 전달을 빵 시켜가지고 팡 이렇게 뿌려서 치고 싶었거든요. 보세요. 올라가서 그냥 저만의 방법이니까 그냥 너무 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살짝만 텐션감을 좀 줄이세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 손의 위치예요. 정말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손 위치가 어깨 기준에서 손이 뒤로 가도 안 되고 위로 가도 안 되고 항상 늘 이거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했을 때 한 손으로 오른손을 들면서 이렇게 연습 많이 했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딱 지금 이 영상 보면서 혼자 연습할 때 오른팔을 들고서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저처럼 바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을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다 피고 있을걸요, 지금? 왼팔은 가고 오른팔은 골반이 지나면서부터 약간 이렇게 모아진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하고 계속 오른손이 어떻게 됐다, 왼손이 어떻게 됐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거든요. 일단 한 손을 들고서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일단 먼저 하세요. 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팔 쫙 넓게 가려고. 이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백스윙 올라가서 오른팔은 늘 말하잖아요. 쟁반을 받쳐야 된다고. 이 상태에서 왼팔만 갖다 대면 이게 백스윙 탑이거든요. 그리고 왼팔의 타이트함을 이제 없애야 되고, 이 상태에서 치면 당연히 헤드스피드가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이때 제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은 손 위치가 탑모션 올라갈 때 바로 어깨 각도에서 바로 옆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전 이걸 되게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옆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꼬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되면은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체중 이동이거든요. 팔도 중요하지만 팔을 너무 쓰는 사람한테는 몸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또 몸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팔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저는 그래서 딱 3대 3대 3이에요. 생각도 좀 멘탈도 중요하고, 팔로도 스윙하는 것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고, 스윙으로 봤을 때는 5대 5죠. 바디 50%, 암 50%.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항상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필드에서 딱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팔의 각도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면 이 각도에서 이 각도 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딱 탑에 올라갔을 때 이 체중의 느낌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골반이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왼쪽으로 보내면 어깨가 이렇게 온다고 했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뒤로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어드레스 할 때 체중이 6대 4가 가져요. 근데 여기서 더 실어서 이제 올라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이랑 내가 봤던 거랑 되게 멀어져서 처음에는 그냥 정말 살짝 오른쪽만, 그게 끝이에요. 올라갈 때 오른쪽에 무릎을 조금 더 피려고 하지 않고 구부린 상태로 좀 많이 해요. 구부린 상태에서 여기를 무릎을 꼬아주면 이 조임이 있는 게 발 바깥쪽에서 뒤꿈치까지 이렇게 좀 쫙 쪼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들기가 조금 버거울 정도로 체중을 꼬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고민하는 데가 골반과 무릎과 오른발이에요. 특히 드라이버 칠 때. 왜냐면 올라가 놓고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른 무릎을 핀 사람도 있고, 저도 그랬고, 그럼 히프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것보다는 골반은 우리가 올라갈 때 드라이버 칠 때 돌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를 잡고 한번 해보세요. 잡으면 돌아가잖아요. 그럼 무릎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골반을 꼬우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물어본 거가 있지만, 그러면 올라갈 때 왼발을 신경 하나도 안 쓰나요? 라고 할 때 저는 왼발을 신경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왼발은 결국 내려올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체중은 무조건 포커스가 오른쪽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체도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면과 그림은 전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누가 드라이버 칠 때 이렇게 치고 싶겠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가 드라이버 백스윙 올릴 때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저희 다 그 자리에서 체중 이동 탁 움직였다가 꼬아서 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골반을 타겟으로 빠지면서 치다 보면은, 상체도 원래 이렇게 밀린 사람들은 다 어깨 회전이 안 돼요. 당연한 법칙이에요. 근데 하체는 이렇게 가고 있고 내 어깨 회전이 왜 안 될까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깨 회전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밀렸던 스웨이를 바꿔놓고, 그러다 보면은 손 포지션도 바뀌어지는 거죠. 정말 제일 중요해요. 그럼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스웨이가 됐던 사람들은 손이 앞에 있거나 치킨닝이 돼요. 그럼 반대로 골반이 빠졌던 사람들은 손이 앞으로 가는 게 편할까요? 뒤로 가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뒤죠. 결국 내 팔과 손은 내 몸에 따라서, 내 하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통이면 팔은 꼬리예요. 꼬리. 근데 우리가 몸통은 막 가만히 있고 꼬리로 막 뭔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뒤로 빠지면 헤드가 엄청 뒤로 가겠죠. 플랫하겠죠.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 기준은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하자고 하면은, 솔직히 우리가 손을, 그립을 잡잖아요. 그립이 내 손을 잡지는 않잖아요. 손을 잡았을 때 1에서 제가 10을 이야기를 할게요. 0에서 10을 이야기할게요. 숫자로 얘기할게요. 처음에는 안 잡았을 땐 0이죠. 잡았을 때는 힘이 1인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백스윙 올라갈 때 리듬과 힘을 착각해서 뭔가 여기서 가속을 확 내버려요. 빨라지면 이론이란 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스윙은 순서예요. 그 시퀀스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가속의 구간을 갑자기 필요 없는 데서 확 줘버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힘은 분산돼요. 감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칠 때 가속을 주려고 하면은 위에 올라갔을 때 제 생각에는 감속부터 배워야 돼요. 감속부터 느리게 배워야 내가 가속이라는 구간을 만들면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속과 감속의 구간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올라갈 때 내가 처음에 잡았을 때 1이라고 하면은 10을 다 전달해서 쓰지 마요. 결국 다시 0으로 맞아요. 그럼 올라갈 때 1이면 저는 약간 1의 느낌에서 2, 3만 유지하려고 해요. 어차피 남은 6, 7을 임팩트에 다 쏟아 부으려고. 결국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주는지에 따라서 비거리가 느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가 빨라지면 제일 중요한 전환 동작, 우리가 내려오기 직전 동작이 느슨해져서 실질적으로 감속이 되면서 힘없이 공이 맞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의 특징은 늘 급하고 늘 빨라요. 제가 백스윙 탑에서 이제 체중 밸런스와 손 위치, 힘의 강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좀 피드백을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시간은 다운스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